안녕하세요. 두각에서 휴문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이 다 끝났는데 동영상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나고 뭘 틀렸고 다음번에 안 틀리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몇 명 학생이라도 좀 알아서 다음번에 안 틀리는 경우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사실 좀 지치긴 했는데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다음번에 이거 덕분에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는 같이 들어있는 동영상 들어있는 폴더에 같이 이게 같이 PDF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불편하시면 출력해서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평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골고루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각의 구성물질과 탄소화합물은 지약과 화학이 섞여 있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효율은 물리 범위이긴 하지만 지약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산화와 환원이 어렵고요. 그리고 질시대 조금 어렵고 발전과 절수성 많이 어려운데요. 이번에 시험에 출제된 난이도를 본다면 탄소화합물에서 되게 어려운 게 하나 나왔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기본적으로 내도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요 물리 요 부분도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서술형 1번은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익히기에부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서 난이도 별표를 쳤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의 화학 단원인 산화환원의 금속 반응성 부분은 고3 화학원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출제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시험국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학원에서는 그래서 고1용 통합과학 EBS 문제, 화학원의 고2 모의고사 기출 문제, 화학원의 고3 모의고사와 EBS 교재 3점까지는 아니고요. 3점에 있는 10점, 20번 문제 그런 것까지는 시험국에서 그동안 나온 적이 없고 너무 어려운 거고요. 2점 수준까지 저희가 이용해서 시험 대비를 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이 단원이 조금 매우 쉽게, 예년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 금속 반응성이 어렵게 안 나오고 구리의 연소에서 함정 보기를 만드셔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제가 조심해라고 했던 게 거기 나오긴 했었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각의 구성물질과 탄소화합물에서 아주 어려운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물리의 발전과 전력 수송은 고1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히 계산 문제는 관영도 휴문 기출에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작년 재작년에 진짜 계산한 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었거든요. 출제가 됐었고요. 학원에서는 1회차 수업 후에 3회차까지는 계산 문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제가 만든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풀면 거의 다 풀려요. 그래서 일단 얘들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기계적으로 그걸로 먼저 연습을 하자. 푸는 연습을 시켰고요. 계산이 익숙해진 4회차부터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 풀이 때 계산이랑 원리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변압기 손실 전력은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며 학원에서의 문제풀이를 잘 듣고 매주 나가는 복습 문제 숙제를 본인 손으로 꼼꼼히 풀어보지 않으면 쉬워 보이는 문제도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틀리기 십상입니다. 이번 학교 시험에서는 단답형 1번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예년에 비해서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난이도를 출제하더라도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화학과 더불어 물리에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일반적인 난이도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휴문고 선배들의 예전 문제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쉬운 문제 수준이었고요. 일컷은 아마 95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6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난이도 함정 문항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학원에서 모두 설명해주고 짚어준 내용이라서 누구나 100점을 받게 될 것 같지만 쉬문고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문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을 만들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느 단원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 조금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복습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좀 많은 게 아니고 되게 많죠. 1회차 수업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해오고 수업을 잘 듣는 경우에 100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준 제가 제시해준 그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민하는 일이지만 기말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범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써놨는데요. 기말에는 중화 반응이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화학이랑 지구과학이 어려운 단원이 있고요. 물리하고 생명과학은 암기 위주의 단원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단원 2개가 포함될 거고요. 학원에서는 조금 일찍 개강해서 빨리 맞춰놓는 게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요 날짜에 개강을 할 거고요. 수업 스케줄은 6번 수업을 하고요. 진도는 5회차까지 해서 끝낼 거고요. 6번 수업하고 7회차 무료 수업료 안 받는 무료 보강을 하고 그리고 직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그 추석 연휴 때 개강 전까지 뭐 좀 공부해 놓으면 좋은 게 없을까 또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중화 반응은 사실 해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얼만큼 해야 되냐면요. 영적으로 준비했던 그 정도 수준까지 해놓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냥 정의 정도까지 공부한 거는 크게 도움 안 될 거예요. 아마 1, 2회차 진도 나갈 때만 조금 무난하게 도움이 듣기 편할 거지 진짜 어려운 쉬문고 문제 수준까지 공부하려면 결국은 제가 준 복습 문제를 매주 시험 전주까지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화 반응을 미리 공부하는 거 정의 정도까지 공부하는 건 저는 좀 비추입니다. 비추고 혹시 3년기와 중화 반응 좀 깊이까지 몇 주 동안 하는 수업이 있다면 그거는 전 추천입니다. 추천이고요. 그리고 엘니뇨와 라니냐 이거는 요즘에 수능에 20번까지 지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얘기해주는 독특한 풀이법이 있어요. 엘니뇨를 안 풀고요. 라니냐를 안 풀고요. 평상시랑 비교해서 풀 거거든요. 그것도 제 수업 들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숙제 잘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화 반응도 깊이 있는 수업을 들을 만한 게 없고 얘도 들을 만한 게 없다면 뭘 해주면 좋냐면요. 수학 시켜주세요. 수학. 깊이까지 수학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 요거를 미리 해오고 안 해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깊이까지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러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보다도 저희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얼만큼 숙제를 잘 해오고 못하냐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좀 수학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제가 쓰는 번호고요. 제가 업무용 폰은 따로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걸로 전화하시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말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물리문제였고요. 배점은 3.6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전자규도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1회차 수업 후 워낙 다양한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아마 복습 문제 숫자가 아주 성실하게 안 되더라도 적당히만 되어 있었어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이걸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데다가 복습 문제 숫자 또한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은 2번 보겠습니다. 2번. 역시 물리문제였고요. 배점은 3.5점의 난이도 하. 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원리는 1번과 거의 같은 전자규도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1회차 수업 후에 워낙 다양한 형태로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복습 문제 숫자가 적당이라도 되어 있었다면, 아주 성실히 안 되어 있었더라도 적당이라도 되어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혹시 이걸 틀렸다면 공부가 너무 안 된, 기본적인 공부가 너무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안 된 데다가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 또한 아주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물리문제였고요. 배점은 3.7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변압기와 송전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1회차 수업 후 이 내용도 매주 나가는 복습 문제를 통해서 변압기와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얘도 이제 매주 복습 문제를 저희가 많이 풀어봤는데요. 요거는 좀 그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틀렸다면 복습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3회차까지는 제가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는데 기계적으로 푸는 걸 가르쳤고요. 4회차부터는 원리를 좀 같이 곁들여 설명하면서 가르쳤는데요.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됐다면 아마 기억 보기를 잘못 이해해서 틀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정답을 잘못해서 4번으로 골랐다면 기억 보기를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물리 문제였고요. 3.3점 배점의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변압기를 이용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변압기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계산 문제였습니다. 1회차 수업 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복습 문제 수제가 적당이라도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거고요. 저희가 변압기는 진짜 어려운 것까지 다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손실 전력은 물리 1, 2에서 다 빠졌지만 변압기가 물리 2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물리 2 문제까지도 저희가 풀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뒤에 해설을 다 바꿔놓거든요. 물리 2의 수능 문제, 물리 2의 고3 모의고사 문제, 물리 2의 수능 특강 문제 거기 해설 다 없애고 이제 수업 때 풀어주는 그 방법 그대로 해설 다 바꿔놓고 나가는 연습 문제 다 바꿔놓거든요. 바꿔놓고 심지어 이걸 얘들아 이 순서를 선생님이 정해줄게. 이런 변압기 문제 나오면 일단 주어진 정보를 채워 넣어. 그리고 그 다음 주어진 정보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울 때는 요 순서대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쉽게 풀릴 거라고 해서 아예 번호 순서까지 정해줘서 이제 해설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반복을 시켰었고요. 이때 반복해서 푸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문제도 나와서도 풀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거 안 했어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안 된 데다가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었거든요. 난이도 하의 변압기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 숙제 또한 매우 많이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4번까지 받고요.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1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의 지엽적 암기 내용이며 직보 자료에도 넣어뒀던 내용입니다. 교과서의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직보 자료 또한 대략 훑어보았다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틀렸다면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번부터 10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2.8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지능형 전력망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의 지엽적 암기 내용이며 직보 자료에도 넣어두었습니다. 교과서의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직보 자료 또한 대략 훑어보았다면 이것도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좀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은 7번 화학 문제입니다. 2.6점 배점의 난이도 하.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지구, 지각,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순서를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의 그림을 출제하셨으며 이 교과서 그림이거든요. 아직 이 그림이 시문구에 나온 적이 없어서 잘 기억해두도록 직보대 짚어줬고요. 사실 여기에 더해서 선생님께서 도너츠 그래프도 또 그려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교과서 그림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거기에 잘 안 된 경우일 겁니다. 혹시 실수로 틀렸다라고 하면 공부량이 충분치 않으면 실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긴장해서 시험지를 받으면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수로 틀렸다면 공부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화학의 3.2점 배점의 난이도 중문제였고요.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원시 태양계와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총 7가지 설명 중 옳은 설명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한 개라도 잘못 고르면 틀릴 수 있는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요구하는 보기 하나가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암기했었다면 좀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중 정도를 뒀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정확한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배점 3.9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교과서에 제시되는 산화환원 반응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과 니은 보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소가 산화되었는지 환원되었는지 암기하고 6회차 문제 풀 때 풀어주고 직보 자료도 넣어주었으며 디귿의 산화구리 1과 2의 구분을 1학기 범위였지만 혹시 몰라서 학원 교재에 진도당할 때 별도의 이온 이름을 써서 외우기랑 화학식 써서 외우기를 만들어서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내용인데요. 이온 이름 외우기랑 화학식 외우기가 있거든요. 요거만 한 페이지만 넣은 게 아니고 여러 페이지를 넣어서요. 외워줄 때까지 써봐라 라고 해서 줬던 거였고요. 거기서 구리1, 구리2 이온이 있는데요. 그거를 틀렸다면 이 디귿 보기 때문에 그거 틀렸다면 아마 안 써본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문제 틀렸다면 산화환원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거거나 아니면 써보기를 안 써본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된 경우일 것 같고요. 또 얘는 또 특이하게 그동안 보통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틀린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직보 때 얘기해 줄 걸요. 옳지 않은 거 나오면 조심하라고 얘기해 줄 걸. 좀 아쉽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서 틀린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속아서 틀린 학생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화학 문제였고요. 3.8점의 난이도 상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문제 읽어볼게요. 탄화수소의 구조와 분자식을 찾는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학교 필기에 탄화수소의 구조와 분자식 내용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서 직보 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사실 선생님께서 한 줄 딱 써주셔도 학원에서 준비할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꽤 그 짧은 한 줄이었지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 지금은 화학원에서 빠졌고요. 예전 교육과정 한 7, 8년 전까지 있던 화학원 내용의 탄소화물, 탄화수소 문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구조를 좀 다 생각해는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줬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를 이거 가지고 다 상세하게 생각해낸 후 이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구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였고요. 틀렸다면 어려워서 틀렸을 거예요. 난이도 있는 문제였으며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요. 여러 가지 구조를 생각해낸 후에 차근차근 풀어내지 않았다면 아주 틀리기 쉬운. 그래서 시험에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다면 생각을 해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물어보니까 어떻게 맞췄니? 이거 했더니 선생님 시간이 좀 있어서 그거 다 따져봤어요. 원래 다 따져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공부의 양이 많지 않아서 서둘러서 풀다 문제 하나하나 다른 문제들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면 아마 이것까지 생각해서 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봤고요. 다음 파일에서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부터 15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번 화학 문제였고요. 3.4점 배점의 난이도 상황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양초 불꽃에서 구리의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나에서 구리가 환원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구리가 아니고 구리 이온이 환원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아니면 산화구리가 환원된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가 되며 아주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쉬운 함정보기였습니다. 제가 시험 전날 보내준 추가로 알아둘 내용 원에 주의하고 짚어준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그대로 함정으로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설명이 요거의 소단한 제목이 뭐냐면요. 구리의 산화와 환원입니다. 구리의 산화와 환원.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구리가 환원된다라고 해도 사실 맞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원 제목이 구리의 산화 환원이니까요. 근데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선생님께서 관용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실 문제로 내실지 아니면 함정으로 내실지 항상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보자를 만들 때 꽤 오래 걸려요. 한 학교당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작년에 선배들 거를 이용해서 그걸 변형해서 올해 추가로 말씀하신 거 있으면 추가로 넣어주고 말씀 안 하신 게 있으면 좀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한 줄 한 줄 쓸 때 굉장히 고민해요. 어떤 거는 막 1시간을 고민을 해서 한 줄을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나중에 함정인 경우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내셨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정에 조심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거 틀린 걸로 하자 객관식 나오더라도 했는데 그게 이 문제에 나왔습니다. 은 대신 구리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했다면 맞출 수 있었고요.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면 아주 틀리기 쉬운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추가로 알아둘 내용 원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설명드렸고요.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화학 문제였고요. 난이도는 화학 문제였고 배점은 3.0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금속 반응성 문제였습니다. 학원에서는 2회차 수업 후 복습문을 통해서 매주 스텝 바이 스텝 연습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연습을 했는데요. 좀 긴 빠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학원에서 많이 연습했던 것보다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틀렸다면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 출제가 아주 매우 잘 안 된 기본적인 문제였거든요. 금속 반응성에서도. 그래서 매우 많이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3.2점 배점의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변이와 유전에 대해서 이해미 남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공부가 정말 많이 안 된 걸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 암기가 잘 안 된, 공부가 아주 많이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자, 3.8점 배점인데 배점이 높긴 하지만 난이도는 중 정도의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항생제 내성세균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3회차 수업 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복습 문제 숙제로 워낙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숙제만 잘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매우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6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경미설, 돌연변이설, 자연선택설을 종합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이나 고3 EBS 수능 특강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으로서 3회차 수업 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복습 문제 숙제로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숙제만 잘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3 스타일 문제 맞습니다. 근데 숙제에서 많이 반복되었던 문제였고요. 이거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가 잘 안 된, 충실히 잘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충실히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까지 해서 1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6번부터 20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번 생명과학 3.1점 배점의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이거 틀렸다면 공부가 정말 많이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좀 아주 많이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3.4점 배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고요.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억 니은은 쉬운 보기였으며 디귿 보기가 생태계 다양성은 진화의 원동력으로 적용한다가 교과서의 지엽적 암기 보기였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교과서 괄호채우기에 제가 넣어줬었고요. 연습 문제 6번이라고 해서 교과서를 제가 괄호를 만들어서 괄호채우기를 주었었고요. 그리고 집보자료에도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아마 이 내용의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됐다면 정답을 1로 골라서 틀렸을 수 있는. 기억력은 쉬운데 디귿이 조금 지엽적 암기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18번 생명과학 2.9점 배점의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 방안의 예와 수준을 암기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수준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 국제적인 수준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괄호 채우기 연습 6에도 넣었었고요. 집보자료에도 그 수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그 문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틀렸다면 이것도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는 지학 문제였고요. 3.2점 배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프 두 개가 겹쳐 나와서 조금은 당황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한 개짜리를 많이 보는데 두 개를 겹쳐냈었고요. 제가 문제풀이 시간과 직보 때까지 짚어주었던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묶어. 1, 2 묶어. 1.5니까 여기 1.0이 여기쯤 있겠죠. 1.0 있을 거고 여기 2.0 있을 거고 3.0 있고 뭐 4.0 있고 이제 5가 있겠죠. 5.0이 있겠죠. 이때 0 쓰면 더 숫자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1, 2, 3, 4, 5 한 다음에 1, 2면 중생대, 3, 4, 5면 고생대 라고 묶어서 풀면 아주 편할 거야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그렇게 강조를 해줬는데요. 그렇게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강조했던 풀이대로 풀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틀리기 좀 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9번까지 말씀드렸고 다음은 20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번 보면요.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9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을 암기하고 있는 적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배점은 매우 높았지만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거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아마 학교 시험 문제 보시면 이 그래프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학생들이 보내준 그 사진을 그대로 띄우지 않고요. 다시 워드를 치거든요. 그 학생 본인이 푼 문제가 뜨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다시 워드 치는데 그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요. 그림을 다시 다른 걸로 갖다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1번부터 24번까지, 객관식은 24번까지 있었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번 지약 문제였고요. 배점은 3.7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문항부서 읽어볼게요. 질실의 환경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4회차 수업 후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요. 난이도 중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좀 암기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복습 문제 숙제도 잘 안 된, 틀렸다면 공부가 잘 많이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외우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외우기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을 또 잘 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22번 볼까요? 물리 내용이지만 지학생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2.7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문항부서 읽어볼게요. 에너지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5회차 수업의 진도라서 복습 문제를 통해서 반복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암기를 위한 노력을 좀 해주지 않았다면 자칫 틀릴 수도 있는 마지막 진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혹시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마지막까지 암기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요. 다음은 23번 볼까요? 지학 문제였고요. 3.5점 배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4회차 수업 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정해줬냐면요. 고생되는 얘들아, 고3이 되면 형이 고3인 사람들도 있잖아. 형이 고3일 때 나랑 방을 같이 쓰게 해야 돼? 아니면 형 좀 따로 쓰게 해줘야 돼? 따로 쓰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고3은 필히, 고3 필갑방, 고3은 필히 갑방을 써야 돼.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 다음에 중생 때는 공룡 다니잖아요. 공룡. 공룡 친구가 끼룩끼룩 날아다니거든요. 시조새. 분위기 좋을까요? 분위기 암울할까요? 공룡, 시조새 끼룩끼룩. 분위기 암울해, 암모나이트.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거든요. 신생 때 인류의 조상이 화폐를 썼대. 돌로 만들었대, 화폐석. 너무 무거웠대. 그래서 코끼리의 조상이 내고 다녔대.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아마 그게 기본적인 고암기조차도 잘 안 된, 아주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23번까지 봤고요. 24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 내용인데요. 지학생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3.5점의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부서 읽어볼게요. 열 효율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고3 수능 모의고사나 고3 EBS 수능 특강에 종종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학원에서는 5회차에 배운 내용이라서 마지막 진도 때 배웠거든요. 시험 전까지 반복해서 연습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연습 7과 연습 8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 넣어서 똑같은 게 비슷한 걸 여러 개를 넣었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반복하도록 연습하도록 했고요. 혹시 틀렸다면 연습이 안 됐을 거예요. 시험 막바지에 너무 바빠서 복습 문제 풀 시간이 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까지 해서 24번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1번 배점은 4점의 난이도 상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건은 아니고요. 아까 총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재작년에 시험고에서 손실 전략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 진짜 어려운 게 이제 고3 수준, 고3 수준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고1 수준에서 좀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항 분석. 변압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계산 문제였습니다. 변압기 계산 문제는 1회차 수업 후에 매주 복습 문제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갔고요. 6회차 문제풀이 수업 때 풀었던 유형과 유사한 다소 난이도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매주 복습 문제 숙제가 차근차근 되어온 상태에서 마지막 6회차 수업을 들어야지만 6회차 수업의 문제가 이해가 될 텐데요. 아마 매주 복습 문제 숙제가 안 됐다면 6회차 때 뭐 풀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까지 제가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돼서 6회차 문제풀이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고요. 제가 손실연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표를 만들어 줬거든요. 이 표에 넣으면 사실 다 거의 다 풀려요. 이거 자꾸 연습하고 그걸 시켰는데요. 네. 아무튼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어려워서 틀린 것도 있습니다. 매주 숙제를 잘 해와야 돼요. 매주. 한 번에 확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계단 밟듯이 올라가도록 제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풀려면 제가 설명했다고 중간에 2, 3, 4회차 숙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6회차 이거 제가 설명했다고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문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문제들을 잘 충실히 풀어야지만 마지막 이런 문제까지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단답형 2번 문제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6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중문제였고요. 자, 문항문서 읽어볼게요. 전자기도와 발전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자기장 시간 그래프와
전류시간 그래프. 그래서 풀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 혹시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눈으로 풀었다면 아마 괄호 1번을 틀렸을 거예요. 괄호 1번. 감점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했거든요. 혹시 이 괄호 1에서 감점을 받았다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었을 것이고요. 2, 3에서 감점 받았다면 이건 너무 공부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괄호 1번만 감점됐어요. 공부 조금은 그래도 된 거고요. 2, 3까지 감점됐다면 정말 많이 공부가 안 된 경우일 겁니다. 다음, 자, 단답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점은 4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인의 자연 선택서를 EM이 남기하고 있는 적이라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요거 감점됐다면요. 이건 공부가 정말 많이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마지막 단답형 4번 문제. 배점은 6점이었지만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적이라는 쉬운 문제였고요.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워낙 많이 반복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감점 받았다면 공부가 진짜 많이 안 된,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까지 해서 해설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